10월의 차가운 바람이 국방부 청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유진 소장은 집무실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토요일, 그녀에게는 드물게 찾아온 여유로운 주말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진욱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10년 넘게 함께해온 그는 유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민재중이도 요즘 신임 중대장 업무로 힘들어할 텐데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민재와의 관계는 언제나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였어요. 군인으로서의 엄격함과 어머니로서의 따뜻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특히 민재가 같은 군에 복무하게 된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특혜라고 생각할까봐 오히려 더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소령, 최근에 민재가 있는 부대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유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동료 장성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일부 부대에서 기강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죠. 정소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사실 요즘 젊은 장교들이나 부사관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민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민재의 눈빛은 정말 순수하고 희망에 가득 찼었죠. 하지만 최근 몇 번 만났을 때의 민재는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어요. 단순히 업무가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내일 민재 부대에 깜짝 시찰을 나가보죠. 유진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들을 멀리서만 지켜봤네요. 이번에는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식적인 시찰이 아닌 깜짝 방문이라면 평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재가 복무 중인 육군 제7사단 예하 부대에는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유진 소장의 깜짝 시찰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부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뭐라고? 서유진 소장이 온다고? 강병철 대위가 부대 간부들을 급히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부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상급자의 방문이 반갑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민재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복잡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평소 부대 내에서 자신이 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방문으로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자,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강 대위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시찰은 우리 부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안 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부대 내에서는 급하게 쇼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방치되었던 시설들을 서둘러 정비하고 병사들에게는 특별한 지시사항들이 전달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일어나고 있던 문제들을 철저히 숨기는 것이었죠. 민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인 정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민재중위, 오늘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강 대위가 민재에게 따로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고 모든 질문에는 매뉴얼대로만 대답하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연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조직 내에서의 위치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오전 10시 서유진 소장을 태운 차량이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경비병들이 거수경례로 맞이했고 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소장님. 부대장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유진은 예의에 맞게 답례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이미 주변의 세세한 부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대 지휘소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판과 완벽한 보고 체계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에게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병사들의 생활관도 둘러보고 싶습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예정에 없던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간부들은 급히 눈짓을 주고받으며 안내 동선을 조정했습니다. 생활관 역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침구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모두 반듯한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병사들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시찰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두려움 같은 건 말이죠. 민재는 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평소 벌어지던 일들이 드러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특히 강 대위가 병사들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훈련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진이 부대장에게 물었어요. 모든 훈련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대는 기강 확립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완벽한 것들이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진짜 군대다운 모습이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느낌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마치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유진은 부대 시설을 더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 코스를 벗어나 혼자서 걸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간부들은 당황했지만 소장의 의견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유진이 부대 뒤편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훈련 소리인가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욕설이 섞여 있었거든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유진은 낡은 창고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의 상황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철 대위가 김일병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병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병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몇 명의 간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새끼가 또 말대꾸를 해? 군대가 뭔 줄 알고. 강 대위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임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버릇없는 일인지 몸으로 배워야겠어.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군대에서, 그것도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이어 치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 유진이 큰 소리로 외치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 대위와 주변 간부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소장이 이런 곳에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소장님. 강 대위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일병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병사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어린 병사가 이런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유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강병철 대위, 지금 즉시 체포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창고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감히 소장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소장님, 잠깐만요. 이건. 강 대위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유진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십시오. 지금은 현행범 체포입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정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소령, 즉시 헌병대를 부르시오. 그리고 의무병도 함께 보내주세요.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 대위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부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평소 그의 권위에 의존해왔던 간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민재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결단력에 대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부대 내에서 강 대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재야, 괜찮니? 유진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에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 소장님. 민재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은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 왔는지 알고 있었니? 민재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부대 내의 가혹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위계질서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해줘. 엄마로서 부탁하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너무 약했어요. 그 순간 유진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조직 안에서 혼자 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 대위 체포 소식이 상급 부대에까지 전해지자 곧바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에는 연이어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부분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죠. 유진아,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거 아니야? 사단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대위는 오랜 경력의 우수한 간부잖아.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사단장님,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오해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군단에서도 심지어 육군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소장님,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급 부대의 압박이 만만치 않아요. 유진은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조직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무력하게 폭행당하던 김일병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소령, 우리가 군인이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진이 문득 물었어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소령이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하들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동료 장교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부대 전체가 곤란해졌다는 분위기였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너희 어머니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대위님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텐데. 민재는 답답했어요. 과연 자신이 오른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강 대위를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났고 반대로 유진을 비판하는 여론도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일부에서는 여성 장성의 감정적 판단이라며 폄하하는 시각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일병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선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유진의 진심 어린 격려에 마음을 열게 되었거든요. 정말 말해도 괜찮을까요? 김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이야. 유진이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김일병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강 대위의 가혹행위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체계적인 폭력이었던 것이죠.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김일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언제 또 맞을지, 언제 또 모욕을 당할지 몰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 증언을 들은 민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동시에 어머니의 결단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유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아니야, 민재야.
조직 안에서 혼자 싸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야. 유진이 아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날 밤 민재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른 피해 병사들을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고 동료 장교들에게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여러 병사들의 증언과 함께 강 대위의 가혹행위가 명확히 밝혀졌고 군 감찰단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강 대위는 결국 구속되었고 그와 함께 가혹행위를 묵인했던 다른 간부들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전면적인 쇄신 작업에 들어갔고 새로운 지휘부가 구성되었어요.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유진이 김일병에게 말했습니다. 병사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일병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군대가 무섭지 않아요. 민재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권위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재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의 말이었거든요. 민재야, 네가 더 자랑스럽다. 끝까지 옳은 일을 선택해줘서 고마워.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간부들도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군대란 좋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유진이 부대 간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부대 정문에서 유진과 민재는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생길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수 있을 거야.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침묵하지 않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도 많이 성장했어요. 더 이상 조직의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며칠 후 유진은 국방부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를 지지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롤모델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을 제보하는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소령이 보고했어요. 이번 사건이 하나의 신호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 정소령, 우리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유진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럼요, 소장님. 하지만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정소령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이번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동기들도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깊이 공감했어요.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 동기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잘못된 관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시간이 흘러 몇 개월 후 민재의 부대는 모범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전한 부대 문화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정착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병사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강 대위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군인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김일병은 이제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군대가 자랑스럽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좋은 간부가 되어서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을 때 유진과 민재는 함께 새해 첫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같은 꿈을 가진 동료 군인으로서 말이죠. 엄마, 올해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재가 희망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는 거야. 유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어요.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조직이었지만 유진과 민재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었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몇 년 후 민재는 대위로 진급했고 자신만의 부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 되었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여전히 군에서 활동하며 건전한 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변화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김일병. 아니, 이제는 김상병이 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는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엄마는 소장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들이 만들어가는 변화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유진이, 또 다른 민재가, 또 다른 김일병이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